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과 비교하지 마라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 사회를 살면서 남과 비교 안 할 수가 없죠. 남과 비교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남과 비교하는 것을 없애긴 상당히 힘듭니다. 경쟁과 비교는 우리 일상에서 항상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사실 그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교하는 이제 방법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같이 지내고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의 학벌, 재력, 권력 그런 것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재력, 학벌, 권력, 인맥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열등감 속에서 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뛰어나고 뭐 괜찮다고 손치더라도 그 본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벌이 높다 낮다 이 자체가 없는 거죠. 왜냐? 누구와 비교했을 때 학벌이 높을 수 있고 학벌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가난하다 그래도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 그 사람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합니다. 물론 뭐 그냥 말장난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몇백억 가진 사람이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죠. 뭐 그런 사람이 부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결국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비교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가난도 부자도 가난도 없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라는 거죠. 자, 어떤 물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가득 찼나요? 비어 있나요? 물잔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을 때 가득 찬 잔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빈 잔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비어 있는 잔에 비했을 때는 많이 차 있는 거죠. 모든 게 그런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나보다 내 생각에 나보다 낫다는 사람을 비유해서 봤을 때는 열등감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열등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이 인생을 한 번 산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잘 살아야 되고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90%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낫지도 않아요. 그냥 낫다고,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과 이제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지? 왜 나는 못 살지?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이렇게 외모가 뛰어나지? 나는 외모가 이렇게 안 좋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재력이 많지? 근데 왜 나는 없지? 뭐 그런 식으로 평생 열등감으로 산다는 거죠. 그 열등감이 이제 지나치면 이제 그게 이제 폭력화되고 감정이 막 표출되는 거죠. 쌓이고 쌓이다.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 남하고 비교하는 것을 경쟁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회를 떠나지 않는 한 비교와 경쟁은 피할 수 없다. 피리어드. 그래서 와다 히데키 이분의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마라 이 책에 보면 경쟁이라는 달리기를 회피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경쟁하여 열등감을 회복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 사회에서 사회를 떠나지 않는 한 비교와 경쟁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비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외모, 재력, 가족관계,
학력, 연봉, 능력,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비교되죠. 자, 그러면 옛날은 어떨까요? 정말 배고프고 먹을 것 없던 때, 뭐 1960년대, 70년대 이때는 어땠을까요? 물론 그때도 사람과 비교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비교가 좀 다른 거죠. 지금은 이 SNS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여행을 갔고 뭐 어떤 집에서 살고 뭐 어떤 환경에서 지금 생활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비교가 너무 적나라하게 되죠. 핸드폰 하나로 다른 사람의 삶을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외모를 보면서 비교하는 거죠. 외모를 보면서. 그냥 그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한다 손 치더라도 그 지금과는 다른 그런 비교고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하게 외모 그다음에 밖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청년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옛날 청년은 뭐 저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 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재력이 있거나 그다음 능력이 더 뛰어나면 바로바로 그 현장 SNS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유럽 여행도 갔다 왔네. 얘는 미국 여행도 갔다 왔네. 얘는 뭐 어떻게 20일 동안 여행을 다니지? 얘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명품을 입고 다니지? 얘는 차 샀네. 뭐 등등등. 그러면서 본인을 계속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러지? 자, 그럼 원인을 찾게 되죠.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그 부모 탓, 형제 탓,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탓. 그런 환경 탓을 하기 시작하면서 맞아, 나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금수저라는 말도 사실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흙수저는 그냥 평생 흙수저로 살아야 됩니까?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게 뭐 불가능하나요? 근데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현대 사회에서는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것은 뭐 소가 바늘을 뚫는 것보다 더 힘들다. 왜냐? 계속 그런 식의 열등감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게 고착화돼요. 고착화. 아, 이거 넘을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건 심한 열등감은 본인의 발전의 독입니다. 독. 발전을 저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까 열등감이 세지고 열등감이 점점 높아지고 열등감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아,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을. 사회를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 방법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 남과 비교하지 마라. 그런 어떤 얘기들이나 책을 봤을 때 핵심적인 말은 딱 그겁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자,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아주 좋은 말이죠. 아주 좋은 말입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근데 그래 맞아 나도 참 이런 좋은 걸 가지고 있지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손 치더라도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냐? 인간은 나약한 동물이고 비교하는 동물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몸 건강 이 자체만으로 감사해야 돼. 그래 난 감사하며 살 거야. 그러면서 문 밖을 딱 나가자 말자 친구가 좋은 차를 몰고 다녔을 때 난 저 차 언제 살 수 있을까? 친구가 좋은 집을 이사를 갔다. 강남 쪽으로 이사를 갔다. 나 언제 저 친구 집에 저런 친구 집에 이사 갈 수 있을까? 우리 집은 집값이 안 올랐는데 왜 저 집은 집값이 두 배로 올랐을까? 쟤는 왜 저렇게 학벌이 좋고 저 집안의 모든 부모나 형제나 다 좋을까? 뭐 그런 식으로 잠깐 자기의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더라도 문 밖을 나가면 이제 그 마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문 밖을 나가면. 왜냐? 문 밖을 나가면 모든 것이 비교 대상이고 모든 것이 본인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아주 좋은 말입니다만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좋은 말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면 승리한 것이다. 이것도 아주 좋은 말입니다. 자, 오늘 내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면 승리한 것이다. 비교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내 삶에
승리한 것이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것이고 모레는 내일보다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점점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난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아주 좋은 말이죠. 아주 좋은 말입니다만 이것 또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오늘 100만 원을 내가 오늘 뭐 100만 원에서 뭐 저축을 해서 110만 원을 모았다 칩시다. 그래서 난 내일 모레는 120만 원을 모으고 그 다음은 뭐 130만 원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간다고 칩시다. 근데 문 밖을 딱 나가서 10억, 50억, 100억 가졌는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이 또 생겨요. 아니 나는 언제 저렇게 모아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재력을 모아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비단 청년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40대, 50대의 주부나 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50대 가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원으로 가느냐, 회사에 계신 분들 임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정년퇴임을 하고 뭐하고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느냐의 갈림길이 있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동료들, 경쟁자들은 능력, 그 사람들의 능력과 비교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집안의 서포트, 재력, 권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열등감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주부들 아주 심합니다. 왜냐? 재력에 의해서 자식 교육이 달라지거든요. 정말 좋은 학원을 보내느냐 아니면 그냥 학원을 보내느냐 동네 집 앞에 학원을 보내느냐 여기에서 가격 차가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재력이 서포트 되지 않으면 좋은 학원을 못 보낸 거죠. 그럼 좋은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좋은 동네에 살아야 되는데 학군이 좋으려면 그 학군이 좋은 동네에 살려면 집이 엄청나게 비싸다. 그래서 못 간다. 뭐 그러면서 또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승리한다는 아주 좋은 말이지만 와닿지 않는다. 공허한 메아리다. 그것이 바로 이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경쟁, 그 다음에 비교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어제보다 한 걸음 오늘 더 나아갔다면 승리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맞는 말이고 아주 좋은 말입니다만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돼요. 계속 남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그거는 학벌이 아무리 좋은 서울대를 나왔다 그래도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자기 집이 있고 먹고 살 만한 사람도 그런 열등감을 매일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저 정도 권력이면 참 편하게 살겠다. 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은 매일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재력도 뛰어나고, 명예도 뛰어나고, 권력도 있고, 집안도 좋고, 애들도 잘 크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속을 뒤집어 보면 아주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과 비교하지 마라. 그랬을 때 뭐 자신의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라. 뭐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면 승리한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인생을 남과 비교하지 마라. 왜? 왜? 남의 인생에 대해서 당신은 아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인 거죠. 자, 눈을 한번 감고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본인이 생각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했던 사람, A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학벌이 본인보다 더 뛰어나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꼈다고 칩시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물론 겉으로 뭐 가족이 어떻고 어디에 살고 어디를 졸업했고 뭐 어떤 차를 몰고 다니고 뭐 이 정도는 알겠죠. 그 사람의 깊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40대, 50대 가장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뛰어나고 모든 것이 나보다 낫고 난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참 저 사람과 비교할 때만 나는 참 초라해지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살면서 어떤 큰 상처가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큰 괴로움 혹은 그 사람 마음에 큰 바위를 안고 사는지 아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는 거죠. 자, 비교는 겉,
겉으로 보이는 것을 비교할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열등감을 느끼는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뭐 객관적으로 뭐 너무너무 뛰어난 객관적으로 너무너무 뛰어난 부부가 있습니다. 이 각자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각자가 제가 뭐 아는 지인인데 이 두 양반들은 이제 집도 아주 좋아요. 강남에 이제 20매력짜리 집을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주 뛰어난 뭐 뭐 아주 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식도 아주 똑똑해. 자식도 아주 똑똑해. 재력도 있고 인맥도 뛰어나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체력도 있고 학벌도 뛰어나고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99%가 이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99%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저는 그 사람들과 마역한 사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물론 99%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의 속을 열어보면요. 완전히 속이 아닙니다. 말도 못하는 큰 상처가 그 집의 가슴에 그 두 부부의 가슴에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부부라고 할 수 있어도 그 속에는 너무나도 큰 바위를 안고 사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가 초라하다고 느끼는 느낌을 주는 그 상대 A라는 사람, 또 다른 열등감을 주는 B라는 사람, 또 다른 열등감을 주는 C라는 사람 세 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 세 명에 대해서 당신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없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비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인생은 좀 이렇게 비슷하다고 뭐 이게 이 평균을 나누면 뭐 높낮이가 같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체력이 많다 그래도 어떤 큰 문제가 있고 학벌이 높다고 그래서 그걸로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높다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을 비교를 하게 되면 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열등감을 주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게 없다. 부러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에서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나는 저런 겉으로도 되는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왜냐? 그 사람이 그 깊숙이 속을 열었을 때 그 속에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아픔, 고통, 힘들었던 경험, 비수와 같이 아픈 그런 어떤 기억들 그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 모르면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뭐 차, 집 이런 것들에 비교하면서 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키워야 돼. 자존감을 키워야 됩니다. SNS 보고 친구들 어떤 뭐 명품이나 여행 이런 거 보고 열등감이나 초라함 느끼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점점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고 이 현대 사회에서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자존감을 키우고 그 남들이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열등감을 느끼더라도 저 사람은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비교할 뿐이고 그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본인 자신의 자존감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자존감을 자꾸 키우다 보면 부모가 자존감을 키우잖아요. 가장의 자존감을 계속 키우게 되면 와이프가 따라오게 됩니다. 와이프가 따라오게 되면 자식들도 자존감이 커지게 됩니다. 집에서 주부가 남하고 비교하면서 남편을 막 덜덜 볶는 게 아니라 주부가 자존감을 키우고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게 되면 남편이 변하게 되고 자식들이 변하게 됩니다.
한번 집안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집안은 그냥 평범한 집안을 살고 있지만 만약에 불평하고 항상 열등감을 느끼고 살고 남하고 비교하고 이런 사람이 가장이거나 주부면 그 집안은 미래가 없습니다. 평생 비교하고 살아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그 자식들도 비교하고 살아요. 제 신발이 뭐니? 쟤는 신발이 몇 컬레 있니? 쟤는 용돈이 얼마니? 제 아버지는 어떤 차를 모고 다니는지. 그런 것을 비교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의 어떤 그 청소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이런 어떤 친구들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부모한테 배운 겁니다. 자존감을 키워줘야 되는데 열등감을 겉으로 보이는 것에 계속 열등감을 키운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보면 자식한테 어떤 애랑 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모는 뭐 하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친구를 만날 때 제가 어느 집에 살지? 제 아버지가 차가 뭐지? 제 아버지는 직장이 뭘까? 제 엄마는 무슨 일을 하지?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의 내면에 자존감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얼마나 내공이 센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크다 보니까 자살률도 1인 거죠. 열등감을 살고. 그래서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자, 오늘 한번 그 열등감을 느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그럼 그 열등감의 꼬리를 자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정말 초라하고 정말 열등감을 느끼고 살고 있다는 그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 고리를 끊으면서 본인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자,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더 가꿀 것인가? 내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그 다음에 소중한 이 가정, 남편,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면서 더 자존감을 키우면서 더 나아갈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열등감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내공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